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좀 일부 종목들이 좀 등락폭이 커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최근 시장 상황도 좀 보고요, 가능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식 기자, 이 최근 시장에서 이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좀 등락폭이 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사퇴 이후 관련주들의 등락 정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대선 전국이 박근혜, 문재인 양자구도로 재편되면서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출렁인 겁니다. 발표 후 다음 거래일에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과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써니전자, KC피드, MPK가 하한가로 장을 마쳤고요. 특히 안랩이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300억 원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테마주인 바른손과 우리들 생명과학, 우리들 제약 그리고 조광페인트, 서희건설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함께 박근혜 테마인 이지와 보령메디앙스, 동양물산, 아가방컴퍼니 등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님이 이 원인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좀 문제가 있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호가층이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쪽도 그렇고 매도 쪽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종목 같은 경우, 일정 특정 주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전일보다 조금만 오르거나 아니면 조금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흔히 얘기하는 상한가로 들어가거나 하한가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상한가 종목이 많이 조금 등장하는 형태의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 부진을 최근 상한가 무더기 속출의 원인으로 보셨는데요. 네. 이런 우려들 때문일까요? 거래소가 상한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좀 돌았었죠. 네,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상하한가 제도에 따른 가격 제한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상하한가는 증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거래일에 종가의 15%를 가격 제한폭으로 설정해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도록 할 수 없게 한 제도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한가에 대량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작전 세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구치기라고 하는데요. 장마감 직전 상한가로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시장에서도 일부는 이 상하한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제기하고 있었죠. 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테마주 시세 조종 혐의자들이 상한가 구치기를 수법으로 사용하면서 가격 제한폭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었습니다.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기능이 가격 제한폭이라는 제도 때문에 되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승 하락분이 당일 주가에 반영되지 못해 연속적으로 상하한가가 나타나고 투자자가 현혹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보도대로 거래소가 상하한가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님이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한가 제도를 실행한 이후의 취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한가 그 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제약하기 위한 부분 하나하고 근본적인 본질은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자의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폐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장점 쪽보다는 조금의 단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 특히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현 상태에서에 대한 유지 가능성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한제 제도가 이 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일조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거래소가 이 상한가제 축소나 폐지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죠. 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상하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상하한가 제도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종목별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변동성 완화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가격 제한폭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가 이 폐지 논의의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상하한가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국회 일부에서 테마주 급등에 따른 개선책으로 상한선 폐지에 대한 제도 도입을 건의한 적이 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증시 참가자들은 상한가 폐지를 시행할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있고 지금 시행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미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는 선진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간에는 근본적인 시장 환경 차이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관 중심의 유동성 공급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하면 시장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설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식 거래가 크게 늘어나거나 활성화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고요.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상하한가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일까요?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에 대한 그 종목을 사게 되면 15% 이상도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주식시장의 어떤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급락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별 종목들이 하한가에 대한 그 흔히 얘기하는 일정 정도 제한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급락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 안전 정도의 장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로 항상 거둘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많이 감안을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폐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보완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사항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서킷 브레이커제 도입설도 시장에 좀 돌았었죠. 네, 아울러 변동성 완화를 위한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2014년부터 함께 병행해서 운용될 거라는 전망 보도도 나왔습니다. 상하한가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응한다는 건데요.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회전율이 급변하는 종목에도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장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재만 연구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조금 이름이 바뀌는 형태일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떤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그냥 지금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반 특징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준 이런 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특별히 이제 상한가 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보완으로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특징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어떻게 이제 개별 종목별로 적용을 해서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아니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 좀 풍부한 주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 외에 단일가 매매 연장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상하한가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재만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 정도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 자체를 굉장히 흔히 좀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주식시장에는 굳이 참여할 필요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너무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일정 부분의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종목별로 갖고 있는 상한가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과 외국인이 갖고 있는 유동성과 기관이 갖고 있는 유동성, 흔히 얘기하는 자금 여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큰 쪽은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체별로 좀 다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기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시킬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조금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다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도에 대한 판단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악용한 작전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지금 거래소가 방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상하한가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와 같은 기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상한가제 폐지 논의설부터 그리고 현실 가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